산소에서 물이 하는 역할이 엄청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우리 몸에 어쨌든 혈액이 하는 일이 혈액이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의 거의 70% 이상이 물이다 보니까 혈액이 하는 역할이 다 물이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 운반을 하고 이제 노폐물 배출해 주는 거랑 그다음에 혈액의 약알칼리성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저희는 맨날 공부해서 다 알지만 이제 뭐 약알칼리성을 유지를 못하면 이제 뼈에서 그 칼슘을 빼다가 쓰다 보면 결국은 골다공증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그 후차적으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혈액이 산성화되면 그 여기 이 책에서도 사실은 보이시나요? 이 책에서도 그 산성,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보면 다 산성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이 산화되면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취약해지고 암도 그래서 더 잘 걸리게 된다. 그리고 뭐 몸 안에 독소를 희석해주고 이제 뭐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뭐 이런 거에도 다 물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그러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 그래서, 일단 뭐 유해 성분이 없는 물, 그 다음에 뭐 중금속, 농약, 박테리아,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유해 물질들이 없는 물이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나트륨 뭐 이렇게 미네랄 성분이 다 함유되어 있는 물일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7.5에서 8.5의 야갈칼성의 물을 우리가 이제 좋은 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용준산소가 풍부한 물. 이 노배관 문제는 예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시 되어 왔고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보면 약 한 20% 정도가 굉장히 노후된 배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이렇게 에폭시 이제 배관이라 그래서 신소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화학 코팅제라는 비스페놀 A 성분이 이제 그게 또 이제 환경 호르몬 발암 물질이라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에 거 보면 그 염소로 우리는 이제 소독을 하다 보니까 이 염소로 소독하는 이 소독이랑 소독 부산물이랑 그 다른 유기화합물 이런 거랑 같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게 그게 트리알로메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1급 발암 물질이어서 염소 자체도 너무 많이 검출이 되거나 우리가 이제 염소 테스트도 하잖아요. 수돗물에 너무 염소가 많이 나와서 그걸 우리가 음용을 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염소로 인한 2차적인 이 화합물, 트리알로메탄이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여름철에 특히 이제 수온이 상승해서 그 생기는 이 녹차라떼, 일명 녹차라떼라고 하는데 이 녹조 현상이 간 질환을 유발시키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이제 검출이 되는데 이게 또 검출이 되는 그 여름철에는 염소 소독을 더 많이 한대요. 그 농도를 더 높여서 그래야지만 이게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이 물질이 실제적으로 염소로 많이 이제 그 제거가 되니까 뭐 우리가 먹기는 되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 염소로 인한 아까 그 트리알로메탄이라는 그 2차적인 발암 물질이 더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수돗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보도 자료를 2018년도에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다들. 대구에서 나온 그 PFOA 과부하물 검출 사건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생수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수돗물 자체가 2018년도에 과부하물 이어서 2019년도에는 뭐 붉은 수돗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그 배관이 이제 녹슬어서 그런 녹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랑 또 2020년도에는 유충 수돗물 해가지고 유충이 막 이렇게 막 수돗물에서 유충들이 나오기 뭐 이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생수 대란은 일어나지만 아메이 정수기를 쓰시는 분들은 또 더 안심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뭐 아메이 시작하고 저희가 SP를 도전할 무렵이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저희 이제 파트너분이 이제 일산에 사시는 분을 통해서 일산에도 사는 동생네 집이 행신동이에요. 그 행신동 집이 빌라인데 지금 빌라에서 1년 만에 이렇게 필터를 갈러 가면 이렇게 완전히 벽돌 색깔의 이런 필터로 교체를 하다 보면 진짜 허걱 진짜 눈으로 보이니까 1년 동안 쌓인 녹물이 이렇게 심하구나
그래서 이거 정말 심한 집이죠.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들은 요새 그 자체 정수 시설이 1차가 걸러지니까 이렇게 빨갛진 않죠. 근데 이렇게 약간 누런색 그런 색으로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저희 앞에는 이제 뭐 물에 관련된 걸 했지만 뒷부분에 정수기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건데요. 몇 년 전에 소비자께서 이렇게 저희 친척분이셨는데 아까 이제 그 야갈카리성 물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산성물이 우리 역삼투압 물이 산성물이라는 거 이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그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만난 분도 그냥 역삼투압물이 안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어떤 걸로 바꿔야 될지 몰라서 계속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 이제 소개를 해서 처음 먹기 시작해서 약 17년 동안을 그 정수기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모부께서 전립선 암이 걸리셔가지고 좋은 물로 바꿔야겠다. 이제 결심을 하시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이제 하는 중에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아미 이스프링 정수기로 바로 해서 바로 교체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리더님들도 정수기를 이렇게 전달하신 과정이나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전달하시면서 좋아졌던 경험이나 뭐 전달했던 사례들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면 본인이 좋아졌거나. 저는 이제 그 물 맛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그 소비자 중에 이제 손주가 생기신 거죠, 이제. 그래갖고 집에 네. 손주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며느리 집에도 이 정수기가 있고, 본인 집에도 정수기가 있으니까, 이 아이는 이제 늘 이 이스프링 정수기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았던 거죠, 이 아이가. 근데 이제 임산부 엄마 때부터 먹은 거죠, 엄마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 말을 이제 막 하는 아이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식당 가서라든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됐을 때 물을 이제 먹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할머니 이 물 맛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 손주가. 그러니까 어, 식당 주인이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어머 애가 왜 어, 물을 물이 왜 뭐가 이상한가요? 뭐 이렇게 식당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막 당황하면서 뭐 물에 뭐가 음. 들어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그 영상 찍어주신 분이에요. 그 심근경님. 아, 네. 네, 그분이 이제 그분 경험담이시면서 아이가 물 맛을 잘 안다고. 그리고 어, 그 아기가 그런데요. 따라놓고 있다가 조금 놔뒀다가 먹으면 더 맛있다 그런데요. 몇 살이에요? 걔가? 3살이에요, 3살. 3살. 네, 3살. 이제 세 돌이 지난 거죠. 4살, 5살 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물 할머니 따라놨다가 조금 있다 먹어야 맛있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산소방울이 더 뽀글뽀글뽀글 할 때 물이 더 맛있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물 맛을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네. 다른 물은 평생 못 먹을 것 같다고. 어, 네,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케이스입니다. 어. 네. 아니, 지금 그 조카분 얘기했지만, 저희 둘째가, 네. 강아지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맛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근데 정말 얘도 음식점을 가면 얘가 항상 먼저 먹어봐. 그 음식점의 물을 먼저 먹어보고, 물 맛을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이 집은 괜찮아. 이 집은 엄마, 물 아니야. 물 맛이 진짜 안 좋아. 이러면서, 뭐, 차에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이스프링 물을 가지고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예, 물맛을 느끼고 민감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 물맛 느끼는 것 중에 저는 그 캠핑을 가게 되면 그 네.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만들어서 이제 자주 마시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커피 내리는 물은 반드시 우리 맞아. 그 정수기 물 얘기도. 가지고 그건 정말 맛이 완전히 틀려요. 저 커피 맛이. 그냥 사서 먹는 물이나 이런 걸로 먹을 때 이 커피 맛하고 이스프링 물로 내린 커피 물 만드는 거는 커피 맛, 향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캠핑 갈 때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 커피 해 먹을 물은 따로 반드시. 저희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희 물을. 큰애가 바리스타잖아요. 네. 네. 바리스타인데 지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지금 얘기해서 그런데 그 정수기 우리 이스프링물하고 해서 커피를 한동안 얘가 이제 그 뭐죠? 더치커피라 그러나 이렇게
약 저거에 싸는 거. 신고를 네네네. 오랫동안 내려서, 네, 내리는데 정말 다르대요. 이스프링 물하고 그냥 이렇게 일반 그냥 물, 수돗물은 아니겠죠. 이렇게 했을 네. 때와 그 더치커피라 그러나요? 그 맛 자체가 너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물이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진짜 많이 전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이제 감동이고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아토피나 알러지 있는 아이들 맞아요. 이 물을 바꿈으로 특히 아토피가 개선된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게 사실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아니, 이 물 하나로 아토피가 어떻게 나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차이가 우리가 일반 뭐 시중에 정수기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게 미네랄 정수기를 먹는 게 평상시에 우리가 늘 섭취하는 그 미네랄수를 먹는 게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주변 소비자분들 중에 아토피, 알러지 있는 친구들이 이 이스프링 정수기로 개선된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권병님이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 이제 큰아들이 이제 올해 20살 됐잖아요. 근데 얘가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찬영이 임신하고 태어나서도 한 몇 년 동안을 제가 먹었던 정수기가 막 그 대표적인 역삼투와 정수기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정수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래서 그냥 먹었고 그랬는데 얘가 어렸을 때 그 태열이 있다가 태열기가 있잖아요. 애들이 막 태어났을 때 약간 그 울긋불긋하면서 약간 이렇게 피부가 그래서 그 태열이 이게 아토피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토피가 아닐까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조금 지나갔는데 나중에 어떤 증상이 오냐면 아토피가 살짝 있다가 찬영이는 비염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 비염 그 알러지 약 그거를 어린애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알약을 하나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4살, 4살, 5살? 그때 처방받아서 먹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빈이 임신할 때는 조금 정보를 관심 있게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물고기도 살아요 이러면서 그 교원인가? 어디서 그 이제 중공사막 방식이죠. 그러니까 역삼투압이 문제가 되고 그렇게 이제 아토피나 비염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산성수다. 물고기가 죽는 물이다. 이래가지고 그때 막 광고를 보고 제가 그 교원 웰스물로 바꿨어요. 중공사막으로. 그래가지고 뭐 찬빈이는 그렇게 해서 또 태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주변에 정말 너무 많잖아요. 요새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아토피나 알러지, 비염 이거 너무 흔한 질환이 돼버린 게 사실 우리나라의 처음 정수기 시장이 뭐 어쨌든 웅코 이쪽에 정수기 시장이 다 장악을 하면서 산성수를 먹게 된 게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중간에도 또 이제 조금 경험담이나 좋은 또 이스프링에 관련된 사례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일단은 세계 판매 1위 정수기예요. 이 이스프링이 왜 세계 판매 1위고 120개 이상의 특허 등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도 제가 애플의 아이폰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사진을 올려봤지만 이거는 모델이 정말 딱 하나잖아요. 온리. 딱 이 모델 하나만을 위해서 정말 30년을 연구해서 만들어진 정수기예요. 사실 제가 이 아메이 스프링 정수기를 만나고 나서 왜 다른 정수기가 왜 그렇게 매년 이렇게 새로운 모델로 계속 나오는 걸까? 좀 정말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이스프링을 만나고 나서 그게 더 이상해진 거 있잖아요. 맞아요. 왜 저렇게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리고 왜 모델이 나올 때마다 가격은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어저께 수녀님 댁에 그렇게 이스프링 물을 다시 하나 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 그 가격이 정말 몇 년 만에 오른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105만 원이라는 그 일시불 가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에 이스프링을 만났을 때 가격이 계속이었던 것 같아요. 한 7, 8년 맞아요. 정도. 그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죠. 오랜만에 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올랐는데 3만 원 올랐어요. 3만 원. 그러니까 진짜 네, 정말 거의 10년 된 것 같은데. 그쵸. 네. 근데 사실 디자인도 아까 애플하고 같이 있어도 전혀 네. 뒤처지지 않은 30년 전에부터 개발된 이 정수기가
굉장히 미래형의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캡슐 모양이고. 그래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왜 이게 세계 판매 1위고 왜 이렇게 특허가 많고 왜 30년 동안 연구해서 이 모델 하나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속속들이 해부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아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또 이제 아까 정경수님 들어오신 걸로 제가 봤는데 네, 정경수님은 그러니까.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왜 이스프링은 다른지를 조금 네, 정보를 얻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WHO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세계보건기구고요. NSF라는 건 미국의 위생재단인데 이 두 기구가 서로 협력 업체로 지금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WHO가 하는 일은 그냥 좋은 물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단체라면 그런 기구라면 NSF는 좋은 물을 테스트를 해서 충분한 테스트, 그러니까 정말 그 소재에서부터 안에 내용물, 구조, 그리고 정말 정수하는 모든 과정을 다 테스트하는 기관인 거죠. 그래서 두 기관이 이제 서로 협력 업체인데 정말 기준이 까다롭고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테스트를 검증을 해서 정말 완벽한 검증을 거쳐서 받을 수 있는 게 NSF 인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런 기관의 그런 특성을 한번 보시고 이스프링 정수기는 일단 NSF에서 이렇게 많은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요 42번이 뭐 아까 물맛을 얘기했잖아요. 물맛, 그다음에 물에서 나는 냄새,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을 제거해주는 NSF 인증의 42번.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401번이 뭐냐면 의약품, 신종 오염물질. 그 신종 오염물질 여기서 보면 아까 그 에폭시관에서 나온 그 비스페놀 A 있잖아요. 그 화학 코팅제. 그런 성분 플러스 뭐 항생제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그냥 버려져서 하천에 흘러가서 우리 수돗물로 다시 타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런 신종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거죠. 아멘 이스프링이 저는 사실 이 인증이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이게 정말 중요해요. 특히 네. 요즘 더 중요하죠. 네, 요즘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물을 오염시키는 제일 저것이 주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막 뭐 저희가 먹는 그 음식도 저것 뭐 육고기 같은 것도 저런 것 때문에 사실 오염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수건도 네. 오염되고 뭐 이제 네. 그 사료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네. 저게 되게 중요한 인증 같다는 생각이 갈수록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인증은 2015년도에 인증은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아까 30년 됐다 그랬잖아요. 이 정수기가 탄생되기. 그 30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 필터는 계속 걸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란 게 아까 WHO에서 이렇게 화천이 오염되고 있구나. 의약품에 의해서 또는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신종 오염 물질들이 검출이 되니까 이런 기준을 만든 거죠. 그거를 NSF에서 이제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인증을 만든 게 401번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 영화 그 뭐죠? 봉준호 감독의 맞죠? 괴물. 연가시? 연가시? 연가시도 그렇고 괴물도 사실은 거기서 괴물, 기인해요. 괴물. 괴물도 그 막 그 한강에서 이렇게 출몰하는 괴물이 그 한강에 그 의약품들이 막 이렇게 버려지는 약들에 의해서 걔가 이렇게 약간 그 돌연변이처럼 만들어지고 뭐 연가시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그런 물의 오염을 통해서 뭔가 2차적인 그런 그런 이제 그런 소재로 영화들을 만들었던 게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증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른쪽에 이제 박테리아 미생물을 비활성화시킨다는 거는 이것도 다른 정수기에 없는 특별한 거예요. 이게 이제 UV 램프로 인한 세균이나 박테리아 미생물들의 활동을 비활성화시킨다. 이거는 99.99%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런 UV 램프로 즉각적으로 물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살균이 되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NSF 인증이 477번이랑 473번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합쳐진 거예요. 합쳐져서 이제 53번으로 이제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77번은 2016년도에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아까 그 남조류 에 의한 그 마이크로시스틴 독소를 이제 제거해주는 그런 이제 간암을 인증이었고, 유발한다는. 예, 간암을 유발하는. 그래서 오른쪽에 473번은 아까 2018년도에 대구에서 검출돼서 막 난리가 났었던 그 과부라 화합물.
그러니까 코팅이죠. 코팅제. 이 코팅제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쓰는 게 코팅 프라이팬이에요. 옛날부터. 저희 그 어머니 세대 때부터 계속 써서 내려왔던 이 과부하물이 인체에 한번 들어오면 이게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인체에 축적이 돼서 유일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엄마의 모유나 탯줄을 통해서만 밖으로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대물림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NSF 인증이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 그 양미정님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든다는 그 세계 최초로 인증을 받은 15가지 유해 물질을 제거한다는 그 15가지를 정말 테스트를 엄청 까다롭게 해서 인증을 받은 거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생제, 의약물질, 제초제, 살충제, 비스페놀 A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많이 들었던 정말 우리 몸에 유해한 그런 물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하천에 흘러 들어가서 일반적인 정수시설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기에 이 테스트 성능으로 인증 번호를 매길 정도로 일반 그냥 정화시설, 정수시설로 얼마든지 걸러진다 그러면 이런 인증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만든 거는 그만큼 일반 수도를 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이 인증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검증받은 게 이스프링 정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유해한 물질들을 완벽하게 걸릴 수 있는 게 사실은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저희 정수기를 딱 열어보시면 정말 그 안에 통째로 다 필터예요. 필터의 크기만큼이 그냥 정수기예요. 왜냐하면 이 정수기가 이제 직수 방식이어서 안에 저장통도 없고 그냥 이 필터가 생명인데 이 필터의 두께가 어마어마한 벽돌같이 딱딱하고 묵직해요. 이게 뭐냐면 압축 활성탄 필터인데 이게 특허받은 압축 기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코코넛 껍질에서 추출한 그 카본 필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압축 활성탄의 그 면적이 우리 잠실 야구장 면적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면적의 16배.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냥 한 2개, 3개, 4개, 4개까지는 그려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표면적의 어마어마한 면적을 압축하는 게 사실 기술력이잖아요. 그게 특허를 받았고 그 압축 카본 필터로 0.2 마이크로미터까지의 밀입자까지 정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4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을 걸른다는 거고요. 근데 다 걸르면 문제가 되죠. 그건 좋은 필터가 아니잖아요. 나쁜 거는 거르는데 좋은 미네랄은 통과시키는 게 정말 이게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축 카본 필터는 정말 그 세계 최초 NSF 인증 필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유해한 그 항생제나 여러 가지 의약품, 오염 물질들을 다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메이는 진짜 필터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벽해요. 진짜. 우리가 그 공기청정기 얘기할 때도 놀랬었잖아요. 그 맞아요. 탈취 필터 할 때도 축구장 면적에 네. 막 205개? 네네네. 그것도 상상이 안 되죠. 공기청정기 그 필터에 205개 표면적이라고 막 이러면서 네. 믿을 수 없는 정말 그 결과고 막. 근데 정말 이 필터를 만드는 기술은 아메이를 따라갈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30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진 필터고 그래서 더 완벽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네. 볼 때마다 생각나는 분위기 있는데 조문희님 아시죠, 여러분? 네. 제가 조문희님을 후원한 게 지금 그 아이가 올해 학교를 들어갔어요. 3월 달에. 초등학생이 됐는데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김지혜님이 해주시는 저 압축 활성탄 필터 얘기를 해서 이 정수기가 처음에 이제 클로징이 된 케이스였거든요. 왜 그랬냐면 아기 네. 분유를 줘야 되는데 네. 직장맘이다 보니까 물을 끓이고 뭐 하고 이렇게 시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모유 수유도 못 하잖아요. 직장맘이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든 이제 우유를 편하게 탈 수 있는 물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제 끓이지 않아도 된다. 이 물을 네. 데우기만 해도 아이가 그냥 먹어도 안전한 물이다 하면서 제가 이 필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구입해서 아기가 그 정수기 물로 우유 먹고 한 번도 탈 안 나고 건강하게 지금 커서 이제 초등학생이 된 맞아요. 거예요. 그 정도의 안전한 물이라는 게 바로 맞아요. 여기에 있어요. 이게 지금 UV 램프 얘기인데 이 UV 램프가 이것도 정말 특별하죠. 왜냐하면 그 UV 램프가 들어있는 정수기는 없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 스프링이 유일한 정수기에 들어있는 UV 램프인데 이거는 이제 물을 틀 때만 전류가 흐르는 무선 전력 공급 방식이에요. 이게 이커플드라는 이 기술력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 물을 틈과 동시에 이게 지금 살균이 되는 이 UV 램프가 살균력을 극대화시키려면 이 254 나노미터라고 해요. 이 UV 램프도 뭐 이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254 나노미터라는 이거를 해야 이 정말 살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이 UV 램프를 무선 전력으로 공급하는 이 기술도 아메이의 특허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핸드폰도 이렇게 무선 충전 방식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 없이 올려만 놔도 그냥 충전이 되는 그 무선 충전 방식이 아메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이라는 거죠. 원천 기술. 그래서 네네. 그래서 그 기술을 뭐 삼성이든 애플이든 다른 이제 그런 핸드폰 회사에 특허 기술력을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으로 이 UV 램프가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까지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바쁜 직장맘 엄마들이 끓이고 식히고 뭐 이렇게 분유 타는 막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정수물로 분유를 타도 안전한 그런 물인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것도 정말 특별한 특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직수 방식 있잖아요. 이 안에 정말 필터만 온리 들어있는 정말 그런 정말 공기도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진공 상태잖아요. 정말 물이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그 안에 저장통이 없이 그래서 버려지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 절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정수기인 거죠. 예전에 사실은 TV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돼서 사람들이 정수기에 대한 약간 불신? 그리고 정수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호감이 됐던 게 사실은 저장통 방식의 정수기들이 그 안에서 저장돼 있는 물은 어쨌든 고여 있는 물은 썩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2차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이제 기억이 나고 최근에는 그래서 거의 정수기들이 다 직수 방식을 쓰지 않나요? 거의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직수 방식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정수기가.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냐면 이 지금 모델이 몇 년이 됐죠? 이 몇 년이 되게 그러니까 이 오래됐잖아요. 스프링이 30년 연구가 됐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20주년이 처음부터 넘었어요. 저희는 이런 직수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직수가 생기고 뭐 UV 램프를 삽입한 정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막 이게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저 결국엔 아메이 따라하네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도 아메이 정수기 기술력을 이만큼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직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직수 정수기 하면은 진짜 아메이 정수기 이 스프링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그것이 직수 문제가 되니까 이제 직수를 이제 만드는구나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역산투압 정수기가 거의 한 8, 90%를 차지했을 때 그때는 1이라는 물을 내가 정수를 하기 위해서 3이라는 물을 버려야 되는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맞아. 네, 물도 굉장히 낭비가 되는 생각나. 보이지 않는 관을 통해서 버려지고 네. 있었던 거죠. 그게.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요. 저희 막내 형님은 네. 그것 때문에 샀어요. 이 정수기를. 그러니까 수도물에 버려지는 버려지는 물 거. 때문에. 네. 맞아요. 굉장히 기업 이제 자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수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돈이 안 돼요. 그런가. 맞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 새롭게 팔아야 되는데 너무 영구적이니까 고칠 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없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거든. 맞아. 그렇게 해서 왜냐면 맞아요. 계속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네. 그 새로운 모델 때문에 사람들이 또 바꾸잖아요. 네, 맞아요. 한 번 해놓고 나면 15년 이상 쓰는데 돈이 안 되지. 맞아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10년 어쨌든- 이상 쓰신 분들은 진짜 싼 정수기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죠, 진짜로.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것 때문에 또 아메이 정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2달, 석 달마다 막 그 코디가 오잖아요. 그 너무 귀찮다. 막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 시간 맞춰서 와야 되고. 근데 아메이 정수기는 자체 그 관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스마트 네. 칩이죠. 그래서 네. 아니 이거를 어떻게 20년 전, 30년 전에 개발을 했는지 그것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지금 이 스마트 시대에 맞는 정말 스마트 네. 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65일, 24시간 체크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래서 딱 네.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을 뭐 얼만큼 먹고 정상적으로 정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혹시라도 뭐 이상이 생기면
이제 빨간불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알림이 이렇게 뜨니까 뭐 이상이 네. 생기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AS를 부르면 되고. 근데 거의 부를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7, 8년 동안 먹으면서 네, 거의 AS를 없어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정수기다. 그래서 이 카트리지의 위에 이제 상단에 있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 굳이 코디가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꼭 해야 돼요. 아까 그거는 정말 중요해요. 네, 뭐 붉은 물이 나왔다는 등, 뭐 유충이 나왔다, 뭐 또는 뭐 이렇게 과불화한 물이 검출이 됐다. 이럴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마트 가서, 특히 코스트코 가서 어마무시한 이런 뭐죠? 생수통을 사다가 나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페트병이요. 사실은 지금의 플라스틱 환경 이렇게 만들어낸 주범이에요. 이 페트병이. 어마어마한 양이 버려지고 그 버려진 플라스틱들이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모든 바다에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 하나가 5,000리터를 먹을 수 있어요. 정수하는 그 양이. 그래서 필터 수명은 1년인데 그 1년에 내가 5,000리터를 먹었다. 그러면 그 5,000리터를 먹은 기점으로 이제 필터를 교체하는 불이 들어오는데 거의 4인 가족 이상이어도 5,000리터 다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제가 네. 알기로 박진희님 집 같은 경우는 예전에 1년이 안 됐을 때 불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시어머님도 계시고 집에 그 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시어머님이 아메이 정수기인데도 옛날 다른 정수기처럼 앞에 이렇게 물을 버리고 흘려버리고 이렇게 물을 따르시는 이제 습관이 있으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물이 좀 빨리 닳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5,000리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1년 UV 램프 수명이 1년이라 이제 1년마다 봤는데 이 필터 하나가 5,000리터를 이 1.2리터 페트병으로 나누면 2,50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2,500개의 생수병을 절약하는, 그러니까 버려질 페트병을 버리지 않아도 되고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이제 이 필터인 거죠. 그래서 이 필터 하나가 1년을 쓸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가격이 이제 3% 오르기 전에는 25만 8천 원이었는데 지금 오른 가격은 26만 4천 원. 14,000원. 네네. 그래서 뭐 얼마 안 올랐죠. 이것도 뭐 얼마 한 5천 원, 6천 원 정도 올랐나요? 네. 그래서 저희 양가 엄마들은 이걸로 다 동치미 담그시고 물김치 네. 담그시고 맞아요. 나박김치 담그시고 맞아요. 근데도 그리고 1년 있다가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스프링을 쓰시는 분들한테 다른 정수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껴서 먹는 물, 뭐 음식하는 물만, 요리할 때 쓰는 물만 생각하셔가지고 채소, 과일, 껍질째 먹는 그런 뭐 딸기, 토마토, 뭐 파프리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씻을 때도 너무 정수기 좋죠. 물 꼭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들 있는 집은 우유병도 이걸로 마지막에 헹구고 맞아요. 그 화초 컵도 좋아하시는 아이는 분들은 막 목욕 화초와 시켜줘요. 이걸로 물 주시고 네, 맞아요. 주아는 이걸로 목욕했어요. 어릴 때 네. 주아 호강하고 와, 살았는데 네. 금수저인가요? 그러면서 금수저네요. 네. 어쨌든 염소로 듣는 시키기 싫어가지고 네, 이걸 맞아요. 아 네. 진짜 음,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 그쵸? 네,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양의 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생수병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생수병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거 저만 때문에라도 그런가요? 그 네, 생수병 재활용 같은 거 버릴 때 왜 저는 이렇게 네, 죄책감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버리잖아요. 맞아요. 아니, 맞아요. 버릴 때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뭐 되게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분명 네. 갖다 버렸는데 오늘도 이만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수병은 이제 저희가 쓸 일이 없지만 사실 모든 플라스틱이 요즘 재활용 플라스틱. 예, 뭐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배달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런 테이크아웃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것들 때문에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주부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이 경제적인 유지비가 지금 이 전력이에요. 이 전기비. 그래서 하루 1시간 작동이라는 거는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잠깐 트는 그 시간을 총 합쳐서 하루 1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 전기요금이 640원이고 정수할 때만 작동이 되는 UV 램프가 전력이 일시적으로 무선 전력 공급이 되잖아요.
그럴 때 1리터당 약 85원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경제적이고, 예, 아까 물 낭비 없고 전력도 최소 전력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 왜 이스프링일까? 첫 번째는 이제 그거죠. 마실 때마다 세균 0%에 도전을 한다. 이건 아까 그 UV 램프가 99.99%라 그랬잖아요. 정말 0%에 도전을 하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안전하게 살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압축 카본 필터. 그것 때문에 14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데 저희 예전에 이스프링 정수기 카다로 보시면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140가지가 다 명시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공기청정기 할 때도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카다로그에 그 걸러지는 거 전부 다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다른 회사 거 그런 카다로그에도 그런 게 있나 하고 제가 한번 전자랜드 같은 어디 무슨 큰 마트에 갔을 때 한번 카다로그 본 적이 있는데 정말 1도 안 써 있어요. 하나도 안 써 있어요.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정말 이스프링에 140가지도 이렇게 다 깨알같이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유해 물질들이 어마무시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늘 알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 중에 제가 하나 아까 비스페놀 A나 뭐 다른 항생제, 의약물질 이런 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탈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프탈레이트 좀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는데 이게 어떤 물질이냐면 뱃살을 찌우는 환경 호르몬이래요. 뱃살을 찌우는 환경 호르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독성 화학 물질인데 지방에 저장이 된대요. 예전에도 저희가 환경 호르몬을 좀 공부해봐서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환경 호르몬이 특히 우리 몸의 인체 어디에 쌓이냐면 지방 조직에 쌓여요. 그래서 여성들은 주로 유방 이런 쪽에 이제 지방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피하 지방, 여자들의 그 피하 지방은 뱃살 아니면 뭐 가슴 뭐 이런 쪽인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얘네들이 저장이 돼서 암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한테 제일 많은 그 암이 유방암이고 흔하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탈레이트, 네. 프탈레이트가 그 네.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 때 쓰는 맞아요. 그래서 애들 그 뭐라 그러지? 주물럭하고 노는 거. 장난감, 뭐라 네네. 그래? 액괴 같은 거 못 만지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프탈레이트. 맞아요. 네네. 말랑말랑하게 하는 플라스틱이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 음, 화학 제품.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뱃살을 찌우는 환경 호르몬인데, 웬일이야. 근데 여기에 딱 적혀 있어요. 140가지 유해물질 거르는 거에 딱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닐페놀이에요. 노닐페놀. 이것도 이제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 환경 호르몬으로 이제 역추적을 해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노니페놀은 어디에서 많이 배출이 되냐면 합성 세제. 그래서 그 합성 계면활성제인데 저급의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정말 싼 계면활성제가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세제에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는 천연에서 유래해서 굉장히 고급 계면활성제라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래서 생분해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저급의 싼 계면활성제를 쓰는 합성 세제들은 이 노니페놀이 하천으로 흘러가서 이게 정수시설에서 못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도를 타고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니까 이 검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메이 정수기가 걸러줘요. 140여 가지에 들어가요. 이 노닐페놀이.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그래서 이런 유해물질 걸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명시되어 있다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복사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요즘 나오나 계속? 이 카다로그에? 어쨌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미네랄이 살아있는 그래서 건강함을 지켜주는 그래서 건강한 물이고 이 압축 카본 필터의 기술인 거죠. 나쁜 건 걸러주고 좋은 미네랄은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국내 유일의 NSF 인증 아까 UV 램프를 통해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살균이 된다는 거 그리고 NSF 인증에 아까 과부라함을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틴 독소를 걸러주는 인증까지 다 받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버려지는 물이 없이 직수 방식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선택하실까요? 네, 두 가지 물방울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물, 건강한 물. 하나는 이쁜 물, 편리한 물. 요새, 요새 너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그 좀 이렇게 멋진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막 괜히 막 이렇게 디자인 특이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모양만 되게 막 그 디스플레이용처럼 정수기가 마치 정수의 본질은 좋은 물이고 건강한 물이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또 편리한 물, 뭐 커피도 나온다, 뭐 얼음도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정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선택하실까요? 네. 좋은 당연히, 물이야. 네, 좋은 물. 그리고 네,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이스프링이라는 봄에 맞춰서 이름도 이스프링이잖아요. 정말 봄처럼 샘물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좋은 물 마시고 건강한 더욱 건강한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아, 이상이에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완전 너무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네.